이번 시간에는 전체 탐색을 활용한 문제 해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기함수를 이용한 전체 탐색 방법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너비호선 탐색을 활용한 전체 탐색 방법의 장점을 이해한다입니다. 문제가 주어집니다. 자, 리모컨이란 문제인데요. 수업 중인 정보 선생님은 교실에 있는 냉난방기의 온도를 조절하려고 하고 있다. 자, 냉난방기가 멀리 있어서 리모컨으로 조작하려고 하는데 리모컨의 온도 조절 버튼은 다음과 같다. 자, 1도를 올리는 버튼, 1도를 내리는 버튼, 5도를 올리는 버튼, 내리는 버튼, 10도를 올리고 내리는 버튼. 자, 이렇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버튼으로 목표 온도를 조절해야 하고, 현재 설정 온도와 그 다음에 변경하고자 하는 목표 온도가 주어지면 이 버튼들을 이용해 목표 온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 현재 온도에서 목표 온도까지 리모컨의 버튼을 최소로 누를 수 있는 그 횟수가 몇 번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도, 현재 온도가 7도고요. 목표 온도가 34도라고 한다면 지금 쓸 수 있는 온도 버튼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는데요. 가장 버튼을 적게 눌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7도에서 플러스 10짜리 버튼을 누르고요. 다시 여기서 또 플러스 10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를 누르고 플러스 1, 플러스 1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번 만에 7도에서 34도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주어진 예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작 온도, 현재 온도가 7도고 목표 온도가 34도다. 그러면 그 최소는 5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기 함수를 활용한 전체 탐색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재기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기 함수를 설계할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를 설계한다 라고 했을 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도가 템프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누른 횟수가 CNT다 라고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 상황에서 7도인 상황에서 7도인 상황을 이제 재기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F 7, 이렇게 되죠. 7도고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1, 5, 10도. 자, 이 버튼들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온도가 바뀌고 버튼을 쓴 횟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70, 그러니까 7,0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만약에 1도를 올리게 되면 온도는 다음에 8도씨가 되고 카운트는 1로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경우들에 대해서 다 이제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설계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재기함수로 호출되는 이제 상황을 갖다가 이제 트리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7도에서 가능한 플러스 10, 플러스 5, 플러스 1, 플러스 10, 플러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변하게 되고요. 온도가 변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8도씨로 변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상태에서 가능한 것들은 18도, 13도, 9도, 이렇게 가능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그 온도와 카운팅 하는 이제 CNT라는 변수가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경우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F라는 함수, 현재 온도가 주어지고 현재까지의 단추를 누른 횟수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계산량은 좀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 번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경우들이 일단 6가지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있기 때문에 총 6가지가 있고, 한 번 단추를 누를 때마다 상황들이 변하기 때문에 거의 6의 n승급으로 경우의 수가 벌어지긴 합니다. 대신 모든 경우로 다 탐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반복을 활용한 전체 탐색을 살펴봤는데, 거기서 단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서는 이제 각각의 변이, 뭐 A, B, C 이렇게 세 가지라고 주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융통적으로 막 선택할 수 있는 뭐 그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뭐 다양해진다라고 한다면 n을 확정할 수 없고 반복문을 몇 개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 지금 제기함수를 이용한 이런 설계 방법들은 그 개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설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일단 여기 보면 이 14, 15번 줄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템프가 있고 카운트가 있는데 뭐 플러스 10도씨를 올리는 버튼을 누르면 이 상태로 변하는 거고요. 플러스 5도씨, 플러스 1도씨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총 6가지가 이제 제기 호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경우는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가장 짧은 시간 내, 가장 짧은 횟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뭘 추가시킬 수 있는데요. 어떤 상태가 됐어요. 이제 CNT로 해가지고 버튼을 누를 횟수가 됐는데, 만약에 현재까지 알고 있는 그 온도까지 갈 수 있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그 횟수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적어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 횟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 제기함수 호출이 계속 6n승만큼에 일어나는데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카운트가 많다면 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리턴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 접근했어요. 똑같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 접근해서 같아졌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카운트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카운트를 비교해서 그때 최소 횟수로 이제 갱신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방식을 갖다 이제 제기함수를 쓰는 방식을 갖다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제기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가능한 상태에서 깊이 우선 탐색이 가능하겠지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지금도 6가지 경우인데 한 번 진행할 때마다 6의 n승으로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버튼을 10번까지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6의 10승이라는 엄청난 모든 경우들을 다 탐색해봐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좀 다른 이제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기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탐색하는 방법은 가장 구현하기도 편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봤듯이 물론 그 누를 수 있는 어떤 온도 상태에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6개라고 했는데 그걸 다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간단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온도가 목표 온도보다 낮아요. 그러면 온도를 더 내릴 필요 없겠죠. 마찬가지로 현재 온도가 목표 온도보다 높아요. 그럼 온도를 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전략이 가능합니다. 자, 아까 봤듯이 아까는 6가지 경우를 모두 벌리기 때문에 이렇게 7도씨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고요. 다시 8도씨 상태에서 모두 올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계산하게 되면 한 깊이가 3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한 6의 3승계 정도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 목표 온도보다 낮으면 내릴 필요가 없고 목표 온도보다 높으면 올릴 필요가 없고, 자, 그럴 경우 방금 전에 했던 모든 경우로 뒤진 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1을 갈 필요가 없죠. 왜냐면 7도씨에서 34도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온도까지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3번씩만 벌어지게 되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갖다가 호출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 탐색은 하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욕심쟁이 방법, 그리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기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갖다가 탐색할 수 있게 하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갈 필요가 없는 것들을 이제 커팅해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계속 어떤 온도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고서 이제 약간 욕심적인 방법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코드를 이제 살짝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는 뭐 6의 적당히 n승이었어요. 뭐 복잡도가 적당히 뭐 6의 n승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목표, 우리 어떤 원하는 목표와 현재 온도를 비교해가지고 적당히 3의 n승 단위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죠.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전체 탐색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적당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보다 이제 정확하게 하면서 시간을, 계산량을 줄이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온도가 낮다. 그러면 더하죠. 템포에 더합니다. 물론 카운팅이 올라가는 건 한 번씩 누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더하고 3개만 호출하고요. 뭐 그런 경우가 아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목표보다 높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죠. 이제 내려가는데 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기함수가 호출되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악의 경우가 원래 40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끝나지 않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를 20으로 낮추고 이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현재 온도가 7도이고 목표 온도가 34도라면 최소 누름 횟수는 5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경우들을 모두 확인해 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렇게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봤던 이런 깊이 우선 탐색에서 적당히 이제 줄일 수도 있지만, 제기함수를 이용해서 적당히 줄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모컨 문제에서 필요한 답은 어떤 목표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소 횟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런 가능한 온도 상태를 갖다가 쭉 모든 경우로 다 벌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원래 이제 상태 트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기함수로 가능한 모든 경우들 혹은 어떤 상태들을 갖다 이제 펼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최소 횟수를 구하기 위해서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걸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깊이 우선 탐색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 이런 트리가 있다 라고 한다면 가능한 만큼 깊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전 상태로 복귀한다는 이런 거였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 횟수예요. 만약에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 정확히 맞췄다. 그러면 더 밑에 갈 필요가 없죠. 이만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기함수를 써서 이렇게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 횟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자, 어떤 상태에서 한 번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두 번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 자, 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그랬죠. 그런 방법을 이 리모컨 문제에 적용하게 되면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너비 우선 탐색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제기함수를 쓸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제기함수의 호출과 실행이 이제 스택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너비 우선 탐색을 위해서는 어디를 방문할지 우선순서를 갖다가 어떤 줄서기 구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경우, 요만큼은 한 번으로 갈 수 있는 경우, 요만큼은 두 번으로 갈 수 있는 경우, 결국 이제 Q라는 줄서기 구조로 해서 방문할 순서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쭉 찾아가게 되다가 발견하게 되면 최소라는 게 명확하죠. 자, 그런 거를 쓸 수 있었고, 그때 이제 너비 우선 탐색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Q라는 거였습니다. Q를 이용해서 이 리모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 그림과 실제 코드라는 거죠. 일단 방문할 가능한 경우, 어떤 현재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한 경우를 갖다가 Q에다 세워놓고, Q가 비어있지 않으면 거기서 맨 앞에 있는 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맨 앞에 있는 경우의 온도가 현재 찾고 있는 온도예요. 그러면 중단하면 되겠죠. 자, 이때는 뭐 최소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 여기 확인하고 여기 확인하고 여기 확인하고 만약에 여기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더 갈 필요 없죠. 왜냐면 여기는 한 번 누른 거고, 두 번 누른 거고, 세 번 누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 찾는 거는 최소 횟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쭉 너비우선 탐색으로 확인해 가다가 찾으면 뭐 기존에 있던 방법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서 몇 번이라고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Q를 이용해 구현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온도가 있었고 그 온도를 기준으로 이제 더할 것이냐 혹은 뺄 것이냐를 결정하고 어떤 온도 상태에서 가능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Q에다가 쭉 줄을 세워놓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비우선 탐색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이 잘 정확히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4. 자, 7과 34가 입력되었을 때 최소 누름 횟수인 5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예, 정확하게 그러면 3편으로 빠른 시간에 5라는 최소 이동 횟수가 출력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이 제기 함수를 이용한 전체 탐색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약간 뭐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미니멈 썸이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최소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문제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n 곱하기 n 개의 수가 주어집니다. 뭐 최대 1부터 10까지니까 최대 10 곱하기 10에 100개의 수분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 주어져요. 겹치지 않는 열과 행에서 수를 하나씩 뽑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제 n 곱하기 n이라는 이제 행렬이 뭐 이렇게 행렬로 표현되는 이제 상태가 주어지는데요. 만약에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나 여기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겹치지 않는, 즉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를 선택하면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여기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여기만 선택하는, 자,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n이라는 어떤 크기가 주어지고 행렬에 있는 어떤 수들이 주어지고, 그때 각각의 행과 열을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n개의 수를 합칠 수 있는 어떤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을 이제 입력되는 것들을 보면 첫 줄에 이제 크기 n이 입력되고요. 그 다음부터 n 플러스 1줄까지 어떤 그 정수가 입력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최소합을 출력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물론 복잡해 보이지만 제기 함수를 이용하면 아주 그냥 편리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택해 가는 것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만약에 2를 선택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첫 번째 행위에서는 선택을 더 할 수 없죠. 그리고 2를 선택한 상황에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 4, 7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일단 가능성만 보면 2, 4, 7이 있고 2를 선택하면 또 5, 3, 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경우들을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열과 행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을 그 가능한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조건에 맞는 경우들만 계속 비교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 2를 선택하고 2는 안 되겠죠. 왜냐면 원래 2, 4, 7이 가능했었는데 두 번째 줄에서 2, 4, 7이 가능했었는데 2라고 열이 겹치니까 2는 버립니다. 그러면 4하고 7하고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4에서 5, 3, 5는 될 수 있지만 5도 안 되고, 왜냐면 1에서 선택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3도 안 되고 4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는 건 이제 5분이 없죠. 그래서 1, 4, 5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게 이제 없으니까 이전 상태로 백트래킹 합니다. 제기함수 자체가 이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뭐 막다른 길 혹은 더 이상 팔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5를 한번 선택했으니까 4로 한번 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딱 보니까 다시 1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보는 거죠. 보니까 원래 1은 안 됐고, 첫 번째 열은 안 됐고, 그 다음에 4는 한번 했었고,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건 이제 7이죠. 그래서 2라고 7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7에서 또 남은 걸 보니까 5, 3으로 볼 수 있지만, 뭐 열과 행이 겹치지 않는 거는 뭐 3뿐이 없죠. 자,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최소 합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런 방법을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줄을 어떤 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지 않은 가능한 열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을 그럼 선택할 거예요. 뭐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갖다 여기다 0번 줄, 1번 줄, 뭐 2번 줄이라 했을 때 여기서 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선택하지 않은 거 뭐 하나 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앞에 이전에 선택하지 않았던 거 따로 선택하고. 자,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마지막까지 선택하게 되면 열과 행이 겹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합을 한 다음에 만약에 알려진 최소합이 있다 라고 한다면 알려진 최소합과 비교하고, 그래서 지금 선택한 합이 만약에 그 최소값보다 크다, 작다 라고 한다면 그 최소값을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선택해 가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선택했다라는 걸 어떻게든 체크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런 방법을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떤 행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지 않은 열을 선택하기 위한 재기함수를 간단히 설계하고요. 이때 선택했다라는 열을 체크하기 위해서 별도의 함수, 체크 배열을 하나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거를 선택했다가 다시 이전 상태로 가려면 그 선택했던 게 빠져야겠죠. 그래서 요 체크했던 배열,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체크를 시키고 배열에다 체크를 해놓고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선택 해제하는, 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재기함수였고, 거기서 이제 선택하느냐 마느냐를 갖다가 이제 체크 배열을 이용해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코드를 이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처음에 만약에 여기 보면 다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개수, 행의 개수가 있는데, 행의 개수 다 선택하고, 그때까지 합이, 만약에 그때까지의 합이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작다. 현재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있죠. 민소리인데. 그거보다 작고, 그때까지 알고 있는 합한 값이 작다라고 하면 갱신. 자, 여기 재기함수를 보면, 현재까지 선택한 행의 개수가 있고, 그때까지 선택했을 때의 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라고 한다면 뭐 1, 2, 3이 있었으면, 자, 행이 1이고 2까지 선택했고 3까지 선택하면 얘의 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모든 행에 대해서 선택이 끝난 경우에 대한 최소합을 확인하고 갱신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경우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뭐 하나 선택을 했다 그러면 가능한 경우는 일단 뭐 그 행에서 모든 열에 대해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모든 행이 가능하도록 다 돌아가면서 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체크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체크되지 않았어요. 자, 일단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체크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체크를 하고 들어가게 되죠. 체크를 하게 되면 선택하지 않으면 걔를 그 값을 사용했다라고 체크를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상태, 이제 어떤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줄이 하나 전진하게 되죠. 로 플러스 1로 상황이 바뀌는 거고, 그때까지 합은 현재 체크된 값과 가져온 값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가 뭐 n번째 줄까지 가게 되면 이제 갱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백트래킹 할 때 그 확인 여부를 빼기 위해서, 해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경우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했다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때 상황에서 다음 줄로 가야 되니까, 왜냐면 n개의 줄을 채워야 됩니다. n개의 줄마다 뭔가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한 경우들을 이렇게 또 다 확인하고요. 그래서 합을 계속 들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백트래킹 할 때, 여기까지 다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다시 다른 경우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그동안에 요 앞에서 체크해 둔 거, 26번 줄에서 이제 선택하기 전에 체크해뒀던 거를 빼서, 자, 나 다시 이제 선택 안 한다. 라고 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체크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뭔가 또 체크하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뒤로 백트래킹 하게 되면 얘 뺍니다. 선택하지 않았다 빼고요. 얘도 선택하지 않았다 뺄 거고, 포문에서 다음으로 얘를 선택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체크돼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체크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와 같이 입력됐을 때 7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예, 7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런 어떤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재기함수 설계 자체가 어떤 상태를 대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상태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최저값이나 원하는 어떤 경우들이나 이런 것들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기적으로 설계한 재기함수는 어떤 상황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는 형태고요. 이러한 재기함수의 상태들은 어떤 문제 상황이나 상태 하나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 경우들을 모두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이나 다 뒤져서 원하는 어떤 최저값이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한편으로 재기함수 자체가 매우 설계가 간단한, 즉 이거를 한 다음에 뭘 할 수 있는가, 또 이 상태에서 다음에 뭘 할 수 있는가만 그런 이제 재기적인 관계만 찾아내서 기술을 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다라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재기 호출에 의한 계산량이 엄청 많아집니다. 아까도 이제 문제에서 봤듯이 가능한 거를 본다면 얘를 리모컨에서 가능한 거는 6가지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온도보다 낮다 라고 한다면 뺄 필요가 없죠. 그래서 3개 날렸죠. 그렇게 돼서 아까는 원래 비고에 6의 n승 이렇게 가는 건데, 아이디어 하나 쓰니까 비고에 3의 n승 단위로, 자, 이런 식으로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재기 호출로 되는 것들은 전체 탐색 할 수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아이디어를 쓰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